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활용 기초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목차로는 문자열 리스트에 접근하기, 문자열 리스트 활용하기, 실습, 시퀀스 자료형이 무엇인지 딕셔너리와 투플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문자열 리스트에 접근하기. 문자열과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담는 것이, 문자열은 여러 개의 문자를 나열해 놓은 것이고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담을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레스큐와 시큐어는 서로 다른 문자열이죠. 구성은 똑같지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순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리스트 1, 2, 3과 3, 2, 1은 서로 다른 리스트이죠. 이 역시도 원소의 배치 순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자열과 리스트 자료형은 여러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위치는 0부터 순서대로 표기가 됩니다. 헬로우 같은 경우에 H가 0, E가 1, L, 2, L, 3, O가 4로 순서적인 번호가 붙게 되는데요. 이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리스트 또한 순서가 0부터 표기가 되고요. 이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3인 0번 인덱스의 원소, 6은 첫 번째 인덱스의 요소, 9는 두 번째 인덱스의 요소, 12는 세 번째 인덱스의 요소입니다. 자, 인덱싱이란 인덱스를 이용해서 리스트나 문자열의 특정 위치의 원소를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문자열의 이름을 놓고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적게 되면 그 위치에 있는 인덱스에 있는 값이 추출이 됩니다. 리스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요, S에 hello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S의 첫 번째 인덱스 요소를 가지고 와라. 몇 번 인덱스부터 시작한다 했죠? 0번 인덱스부터 시작하죠. 0번,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의 값은 2가 되게 되죠. 그렇다면 네 번째 인덱스의 값은 S의 4라고 하면 네 번째 인덱스 값인 5가 출력되게 됩니다. 자, 이를 원하는 위치의 원소를 가져오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하고요. 인덱싱은 인덱스 연산자인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넣어주게 되면 됩니다. 다음은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은 인덱스를 이용해서 리스트나 문자열의 일부분을 잘라서 가져오는 방법을 우리가 슬라이싱이라고 하고요. 시작 인덱스 콜론 끝나는 종료 인덱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 네 번째 원소 미만을 가져오고 싶다. 자, 현재 문자열은 이렇게 되어 있죠. HELLO라고 되어 있고요. 0번, 1번, 2번, 3번, 4번 인덱스 값을 가지죠. 그래서 S2가 시작 인덱스고요. 스타트. 콜론 4가 엔드 인덱스입니다. 종료 인덱스이죠. 그러면 2번에서 시작해서 4번에서 끝나니까 이렇게 3까지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LL이라는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리스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트에서 또 역시 3, 6, 9, 12일 때 인덱스는 0, 1, 2, 3 인덱스를 가지게 되고요. 2:4라고 하면 역시 두 번째 인덱스에서부터 4는 종료 인덱스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덱스까지 가져오는 결과인 9와 12가 되게 됩니다. 자, 문자열에서 가져온 슬라이싱은 문자열이 되고요. 리스트에서 값을 가져온 슬라이싱은 결과가 리스트가 됩니다. 자, 슬라이싱은 시작, 엔드, 종료입니다. 그래서 A는 포함을 하고요. B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자열과 리스트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에 값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list.append 하고 괄호 안에 추가하고 싶은 문서를 적어주게 되면 됩니다. 자료 D를 리스트 마지막 원소 뒤에 추가해라 라는 뜻입니다. 오직 한 개의 자료만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라는 원소를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추가하라는 뜻이고요.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값은 한 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는 빈 리스트입니다. B는 1, 2, 3, 3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입니다. A.append 10이라고 하면 빈 리스트에 일단 10이 추가가 됩니다. B.append A라고 하면 현재 1, 2, 3이 있는 곳에 맨 마지막에 A라는 원소가 추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프린트 A, B를 했을 경우에 A는 빈 리스트에서 10이 추가가 된 거고요. B는 1, 2, 3, 3개의 원소에서 A가 추가가 되어 1, 2, 3, A가 됩니다. 자, append는 마지막에 원소를 추가하는 값입니다. 하나의 원소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insert i, d라고 했을 경우에 i 인덱스 위치에 d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인수 i는 삽입해야 될 위치를 나타내고요. d는 삽입해야 될 값입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라는 리스트는 1, 3, 5, 7이라는 4개의 원소로 되어 있고요.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덱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insert 1, 2 하면은 첫 번째 인덱스에 2라는 값을 추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위치, 1번 위치에 값이 추가가 되면 나머지 값들은 뒤로 밀리게 되어서 1, 2, 3, 5, 7의 값의 리스트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인덱스에 2를 삽입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를 확인해 보면 1, 2, 3, 5, 7이 출력이 됩니다. 이때도 역시 D로 값으로는 한 개의 자료만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값의 삭제입니다. 삭제를 할 경우에는 list.remove d라고 했을 경우에 이 d 값을 찾아서 삭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 d에 해당하는 값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값을 하나만 제거하게 됩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의 리스트는 1, 2, 1, 3입니다.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이 들어가 있는 4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 D가 생성이 되고 D.remove 1이라고 하면 안에 있는 값에서 1을 찾아서 첫 번째로 만나는 1을 삭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D를 출력해보면 첫 번째 1이 삭제가 되고 2, 1, 3이 출력되게 됩니다. 다음은 또 삭제하는 방법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팝 해갖고 인덱스를 주게 되면은 인덱스 i의 원서를 제거한 후 그 원서를 반환해 줍니다. 만약에 인덱스를 생략하게 되면 괄호 안의 값을 생략하게 되면 마지막 값이 삭제되게 됩니다. 자, 리스트 언더바 리스트에는 1, 2, 3, 4, 5라는 값을 가진 리스트가 있고요. 여기에서 팝 제로라고 했을 경우에 0번째 인덱스를 반환하고 삭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2, 3, 4, 5가 되겠죠. 리스트, my 리스트는 2, 3, 4, 5가 되고요. 이때 반환되는 값은 1이기 때문에 1이 출력이 됩니다. mylist.pop 괄호 안의 값이 비어있죠. 그럼 맨 마지막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 5를 리턴하고 이 값을 삭제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나중에 my 언더바 리스트의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값이 삭제가 되고
2, 3, 4 마지막 값 5도 삭제되어서 2, 3, 4만 my 리스트에 남게 됩니다. 자, 앞에 있는 remove는 해당하는 값을 첫 번째로 만나는 값을 삭제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팝은 현재 있는 인덱스의 값을, 인덱스가 지정이 갈로 안에 인덱스를 적어주게 되면 해당 인덱스의 값을 반환하고 삭제합니다. 만약에 팝에 갈로를 비우게 되면 마지막 값을 반환하고 삭제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short입니다. E라는 리스트에 6, 2, 4, 1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리스트이고요. F는 바나나, 오렌지, 애플이라는 문자를 원소로 가지는 리스트입니다. 이 점 short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값이 숫자일 경우에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 2, 4, 6이 되겠죠. 자, F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열을 쇼트하게 되면은 사전순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 바나나, 오렌지 순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력 결과를 보면 E는 숫자 오름차순으로 작은 것부터 나열하게 되어서 1, 2, 4, 6이 되고요. F는 사전순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애플, 바나나, 오렌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렬을 할 때는 쇼트라는 함수를 쓰고요. 숫자형과 문자를 다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데 숫자는 작은 것부터, 문자열은 사전순으로 A, B, C, D 순서대로 나열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순서가 있는 자료형, 시퀀스 자료형에서 .count라는 함수는 뒤에 인수로 넘어온 값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카운팅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자열에도 해당하고 시퀀스 자료형에는 모두 해당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S라는 리스트에 보면은 1,1,1,3이라는 4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입니다. S.count 1, 1이 이 리스트 안에 몇 개 있는지를 세워주게 되는데요. 현재 1이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문자열도 시퀀스 자료형이고요. 리스트도 시퀀스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내부의 자료 D의 개수를 반환하는 함수가 count입니다. 자, 다음은요.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플릿은 문자열에 해당하는 함수인데요. 이 C를 기준으로 문자를 쪼개서 리스트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갈로 안에 이 C를 생략할 경우에는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t라는 문자열 변수에 보면은 1, 2, 3, 4, 5라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는 숫자가 들어있는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에서 st.split하고 갈로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백을 기준으로 쪼개서 리스트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백으로 쪼개서 반환하니까 1, 2, 3, 4, 5라고 변형이 돼서 들어오게 되고요. 엘리먼트 A, B, C, D 이렇게 중간에 콤마가 들어있는 문자열입니다. 이 문자를 엘리먼트.split 콤마라고 했을 경우에 콤마를 기준으로 분리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 B, C, D로 분리가 됐고요. 그 결과는 전부 다 리스트로 반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lit, 어떤 갈로 안에 있는 문자를 기준으로 쪼개서 리스트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다음은요, join인데요. 역시 문자열에 해당하고요. str를 기준으로 리스트를 합쳐서 문자열로 이번에는 반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str.join 리스트 값을 주게 되죠. 그죠? 그래서 my 리스트에 보면은 appl이라는 문자를 원소로 가지는 리스트입니다. 이때 프린트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작은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join my list. my list 안에 있는 값을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다 결합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결합을 했으니까 애플이라고 나오겠죠.
자, people에 보면 man, fema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결합을 하는데, 조인을 하는데, people 안에 있는 값을 조인을 하는데 그 사이를 %로 조인을 해라 라고 해서 man and female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합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합칠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퀀스 자료형은 순서가 있는 자료형을 우리가 시퀀스 자료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리스트 문자열이 속하게 됩니다. 자, 예제를 보면요. A equal 큰 따옴 안에 hello라고 문자열을 넣었습니다. 얘도 인덱스 값을 가지죠. 이렇게 순서적인 값을 가집니다. 자, B는 리스트인데요. A, P, P, L, E라는 문자를 원소로 하는 리스트입니다. 이거 역시 순서적인 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인덱스 값을 가지게 되죠. 자, C는요. 뒤쪽에서 배울 자료형인데요. 투플입니다. 투플 역시 순서적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대갈로로 구분을 하고요. 문자열은 쌍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하고요. 투플은 갈로로 표시를 합니다. 자료형을. 자, 이런 자료형들을 모두 순서가 있는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시퀀스의 특징은 순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순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도 있고 원하는 부분을 잘라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퀀스 자료형은 똑같은 방식으로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덱싱하는 방법은 인덱스 값만 넣어주면 해당하는 번호에 해당하는 인덱스에 있는 값이 추출이 되겠죠. A의 네 번째 인덱스니까 0, 1, 2, 3, 4니까 5가 출력되겠죠. 자, B에서 2:4. 2는 스타트고요. 4는 엔드라고 했죠. 그래서 2:4는 두 번째 인덱스에서부터 네 번째에서 멈추니까 세 번째 인덱스 값까지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0, 1, 2, 3, 4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값을 갖고 와서 PL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할 때 양수값만 이용해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시퀀스 자료형은 음수를 넣거나 자리를 비우는 것도 가능한데요. 우리가 헬로우를 봤을 때 인덱스로 0번,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양수 큰 방향으로 이렇게 양수 방향으로 봤을 때 0, 1, 2, 3, 4였습니다. 근데 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끝에 것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라는 음수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마지막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1 하면 마지막 인덱스니까 5가 역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슬라이싱에서 우리가 첫 번째 게 스타트였고요. 뒤에 게 종료, 엔드였죠. 그러면 스타트와 엔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덱싱을 할 때 인덱스 연산자에서 콜론 4라고 하면은요. 시작 위치를 비워주게 되면 처음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1 콜론 종료를 생략하게 되면은 끝까지가 됩니다. 끝까지. 자, 그러면 B 콜론 3이라고 하면 B 리스트에서 비어있죠? 그럼 어디부터? 처음부터 3이 종료니까 2번 인덱스까지. 그러면 처음부터 0, 1, 2 이렇게 A, P, P까지 가져오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B 콜론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작도 생략이 되었고 끝도 생략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부 다를 뜻하는 겁니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자, 그럼 이것도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자, 요렇게
자, 이게 시작이고요. 스타트. 여기가 엔드입니다. 엔드이고 얘는 건너뛰는 걸 나타냅니다. 우리가 생략하면 1인데요. 시작에서부터 두 칸씩 건너뛰라는 뜻이에요. 두 칸씩. 그러면 A, P, E가 출력되게 됩니다. 다음은요. 멤버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조회는 이 안에 있니 없니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A라는 문자열에서 문자 2인 A라고 하면 이 2라는 문자가 A 안에 존재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A 안에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면 true가 돼요. true. 있어.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C가 B 안에 있니? 물어봤어요. 자, B에는 A, P, P, L, E만 있죠. C라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false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in 연산자는 시퀀스 안에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가 나와요. 그러면 not is는 어떻게 될까요? not in. 반대가 되겠죠. 존재하지 않으면 true, 존재하면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not in도 쓸 수 있고 in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의 특징 중에서 길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len이라는 함수를 전역 함수를 쓰는데요. 인수로 리스트나 문자를 넘겨주게 되면 이 문자리나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헬로우니까 HELLO 느낌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 출력이 되겠죠. 자, LENB는요. A, P, P, L, E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죠. 그래서 6과 5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LEN은 시퀀스 안에 원소가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자, 시퀀스의 특징으로 연결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연산자, 우리가 문자열에서 더하기는 이어 붙이는 역할을 한다 했죠. 그래서 H, L과 L로 느낌표를 더하기를 하게 되면 이어 붙어서 hello 느낌표가 되고요. 리스트와 리스트를 더하기를 하게 되면 원소들이 합쳐진 리스트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플러스 연산자로 같은 시퀀스 두 개를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자료형이 같아야 이어 붙일 수 있어요. 다음은 시퀀스 자료형은 반복 연산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모든 시퀀스 연산자에 다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3은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 곱하기 3 하면 라라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C를 출력해보면 라라라가 되고요. 자, 리스트에 1, 2, 3을 3번 반복해줘라. 그러면 1, 2, 3, 1, 2, 3, 1, 2, 3이 반복되는 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D를 출력해보면 1, 2, 3이 3번 반복되어 있는 리스트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곱하기 연산자로 시퀀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는 우리말로 사전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딕션을 살려보면 우리 회원 가입을 할 때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아이디는 테스트다. 비밀번호는 1, 2, 3, 4, A다. 그리고 뭐 선택 시 필요한 이메일은 abc@naver.com이다. 이름은 정우입니다. 생년월일은 뭐 201105다. 통신사는 KT다. 자, 이런 식으로 짝이 있죠. 그죠? 이렇게 짝이 있는 자료형을 우리가 사전이라고 합니다. 아이디 그러면 테스트, 비밀번호 하면 1, 2, 3, 4, A, 이름 정은미, 통신사 KT. 자, 이렇게 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 값을 뜻하는 요것을 우리가 키라고 합니다. 키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value라고 해줍니다. 자, 이렇게 쌍을 이루는 자료형을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딕셔너리 자료형은 중괄호로 표시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자료형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리스트는 대괄호였죠. 문자열은 쌍따옴표나 작은 따옴표였습니다.
딕셔너리는 우리가 중괄호로 표현을 하고요. 빈 딕셔너리를 만들 때는 이름 이꼴, 변수명 이꼴 중괄호를 해주게 되면 빈 딕셔너리가 생깁니다. 값을 넣어서 우리가 딕셔너리 생성을 할 때는요. 역시 중괄호로 묶어줘야 되고요. 키와 콜론, 밸류 값으로 쭉 나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은미이고 나이는 39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자료형을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자, 딕셔너리는 짝이 있는 자료형이라고 했죠. 그리고 중괄호, 형식은 중괄호 안에 키, 콜론, 밸류 형식으로 항목들을 쭉 나열해 주면 됩니다. 여기 콜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키를 알면은 밸류 값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니? 그럼 은미. 나이가 몇이니? 에이지가 몇이냐 하면 39라고 대답하는 것이 딕셔너리입니다. 자, 이때 딕셔너리에서 콜론의 앞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키라고 하고요. 콜론의 뒤쪽에 있는 부분을 밸류라고 합니다. 이때 키는 열쇠처럼 자료를 꺼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미라는 이름을 끄집어내고 싶다 하면 person, 키, 딕셔너리에 이름을 적고요. 이렇게 name 하고 키의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 그 결과로 은미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value입니다. value는 딕셔너리에서 키로 꺼낼 수 있는 값을 우리가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name 키에 해당하는 value는 은미가 되고요. age에 해당하는 value 값은 39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딕셔너리에서 자료를 꺼내는 방법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on이라는 딕셔너리를 보면요. 중괄호로 묶여 있고요. 키, 콜론, 밸류, 콤마, 키, 콜론, 밸류 형식으로 원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키에 해당하는 값을 person 대괄호 안에, 항상 인덱스 연산자는 모두 대괄호입니다. 안에 키값 name을 넣게 되면은 은미라는 값이 추출이 되고요. age라는 키를 넣게 되면 39라는 밸류가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키를 통해서 값에 접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시퀀서 자료형은 인덱스를 통해서 값에 접근을 했죠. 근데 딕셔너리는 키 값을 이용해서 값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딕셔너리에 그러면 값을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person에 보면 name, 콜론, 은미, age equal 39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사는 도시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person하고 인덱스 연산자를 적은 다음에 우리가 키로 사용할 이름을 넣어줍니다. city라고 넣고 equal value를 넣게 되면은 person이라고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키 밸류 값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에 항목을 추가할 때는요. 딕셔너리 키 equal value로 넣어주게 되면 됩니다. 다음은 딕셔너리에 있는 항목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키를 통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추가를 하거나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삭제할 때도 키를 이용해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erson이라는 딕셔너리는 name과 age라는 두 개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나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값을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럼 앞에 dale이라고 적고요. person 딕셔너리 이름을 적은 다음에 대괄호 안에 키값 age라고 넣게 되면은 age에 해당하는 항목이 키를 가지고 있는 이 항목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person이라고 찍어보면은 남아있는 항목은 name을 키로 하는 은미라는 값만 남게 됩니다. 자, 딕셔너리 특징 중에 하나는 키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은 변할 수 없는 자료형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값을 변경을 할 수 있죠. 변경을 할 수 있는 자료형은 키값으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투풀은 우리가 키값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뒤에 우리가 투풀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투풀은 갈로로 표현을 하고요.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자료형입니다. 다음은 투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풀 또한 여러 개의 자료형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자료형을 담을 수 있는 거는 리스트, 그래서 my list는 은미 39 안동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인덱스에 48을 넣으라 하면 해당하는 인덱스의 값이 48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리스트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값을 담을 때 대부분 리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쉽게 값을 바꿀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온 자료형이 뭐냐면 투풀입니다. 그래서 투풀의 필요성은 값을 바꿀 수 없으면서 여러 개의 자료를 담아야 하는 경우에는 투풀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투풀을 생성하는 방법은요. 갈로 안에 값을 여러 개 나열해서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갈로 없이 그냥 값을 쭉 나열해서 넣어도 투풀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투풀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풀은 여러 개의 자료를 함께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이고 소갈로로 묶어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봤을 때 소갈로로 묶여 있다. 그럼 얘는 투풀이고 값을 변경할 수 없다. 자, 투풀의 특징입니다. 투풀 언더바 1은 1, 2, 3, 4, 5라는 원소를 가진 투풀입니다. 얘도 역시 시퀀스 자료형이기 때문에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 값을 인덱싱 해라 하면은 0번, 1번이니까 2가 추출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슬라이싱 1:3이에요. 1에서부터 시작해서 3에서 멈춰라. 1에서부터 시작해서 3에서 멈춰라 하면 2까지 가져오니까 2,3이겠죠. 2와 3이고 투풀에서 끄집어냈으니까 결과는 투풀입니다. 그래서 2,3이 나옵니다. 자, 투풀 역시 시퀀스 자료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시퀀스 자료형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n 연산자로 투풀 안의 원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alien이라는 함수로 투풀의 길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in 투풀 언더바 1 1이라는 원소가 투풀 안에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true라고 나오겠죠. 자, 투풀 1의 alien 길이 값이 몇 개냐, 원소가 몇 개냐 했을 때 총 5개로 이루어졌으니까 5가 출력이 됩니다. 자, 역시 시퀀스 자료형이기 때문에 투풀은 더하기 연산이 가능하죠. 우리가 더하기 연산은 이어주는 연산자라 했죠. 그죠? 그래서 투풀 1, 2, 3, 4, 5 6,7 투풀이랑 투풀 1을 합쳐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합쳐지겠죠. 합쳐지고 곱하기 2 해라, 반복해라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투풀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풀 언더바 1 있고 1, 2, 3, 4, 5라는 이렇게 갈로로 되었으니까 투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append 6 해라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remove 5를 삭제해라 해도 에러가 발생해요. 첫 번째 인덱스 값을 7로 변경해라 해도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투풀은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절대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죠? 내가 꼭 값을 변경해야 된다면 얘를 리스트로 변경한 다음에 값을 바꾸고 다시 투풀로 변환해 주면 됩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자료를 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료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 시간에서 배웠던 부분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를 입력받아 10분 초를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input이고요. 출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print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를 입력받아서 시분초를 얻기 위해서는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연산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초를 입력받기 위해서 변수에 할당을 하겠습니다. 키보드로 입력받기 위해서 input이라고 하고요. 초를 입력, 이렇게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산을 하기 위해서 입력한 값을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캐스팅 해줘야 되겠죠. int 이렇게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찍어볼게요. 입력된 값을 sec 자, 그러면 123초라고 했습니다. 그럼 123초가 출력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것을 시분초로 나누려면 우리가 1분은 60초죠. 그렇다면 1시간은 3600초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초를 시간으로 바꾸려면은 단위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3600으로 나누면 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초를 분으로 바꾸려면 60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는 H는 초를 3600으로 나눈 몫이어야 되죠. 그러면 정수연산을 해야 되니까 몫만 얻으면 되니까 슬래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은 시간을 계산하고 남는 값에 대해서 60으로 나누어야 되겠죠. 60으로 나눈 몫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초는 60으로 나누고 남는 값이 초가 되겠죠. 분까지 처리해주고 남는 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프린트. 작은 따옴표 안에, 자, 우리 콤마를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요. H, 콤마, 콜론, 콤마, M, 콤마, 콜론, 콤마, 초를 찍어주면 되겠죠. 시분초 사이에 콜론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컨트롤 엔터를 쳐주고 7200초. 자, 하면 2시간. 7, 2, 3, 9 하면은 자, 20시간 14분 10초가 나오죠. 근데 여기 사이가 보면은 이 콤마로 우리가 출력을 했기 때문에 사이가 이렇게 공백이 나옵니다.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요. 자, 이 숫자를 문자로 바꾸어주고 더하기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더하기.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2시간 0분 1초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말고 우리가 포매팅 문자라 해서 다음에 한번 깊이 다뤄줄 예정인데요. 한번 그냥 들어만 주시기 바랍니다. F 하면 포맷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겠다. 자, 그리고 작은 따옴표 안에 변수 콜론 이렇게 출력돼야 되는 형식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적어주고 변수만 중괄호 안에 묶게 되면은 F는 중괄호로 묶인 것은 변수로 인식해서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찍어주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식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SEC죠, 초는.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2시간 6분 29초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자료를 담는 여러 가지 방식에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숫자 타입, 불형, 스트링에 대해서 앞 시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투플, 딕셔너리, 셋 중에서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리스트, 투플, 딕셔너리, 셋은 여러 개의 값을 담을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그 중에서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도 담지만 서로 다른 자료형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성적에 대해서 6사람에 대해서 성적을 처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서 각각의 값을 넣어준다면 스코어 0에 65점, 스코어 1에 80점을 넣어라, 스코어 5에 50점을 넣어라. 이렇게 일일이 변수명을 지어줘야 되고 변수를 대입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한 5개, 10개까지는 할만하지만 이게 100명, 20명으로 늘어난다면 너무나 힘겨운 일이죠. 그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여러 개의 자료를 담을 수 있는 자료 구조이고요. 다른 자료형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료 안에는 순서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자료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대괄호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대괄호만 이렇게 적게 되면은 빈 리스트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값을 넣을 때는요, 콤마를 이용해서 각각의 값을 구분해서 대괄호 안에 넣어주면 리스트가 됩니다.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자료형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대괄호 안에 여러 개의 값을 넣는데 무엇으로 구분한다? 콤마로 구분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my underbar list라는 곳에다가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이렇게 하면 리스트에 1, 2, 3, 4 4개의 원서를 가지는 리스트가 생성이 되고요. 정말 리스트로 생성이 되었는지 타입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더니 리스트라고 나오죠. 그리고 프린트로 한번 변수 값을 찍어 보겠습니다. my underbar list 라고 했더니 리스트가 이렇게 대괄호 구분이 되고 콤마 원서는 콤마로 구분되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 카운트라는 변수 이름에 이렇게 값을 넣어서 리스트를 한번 생성해 보아라. 그러면 넌을 지우고 대괄호, 리스트를 생성하려면 대괄호를 적고요. 그 안에 값을 콤마로 구분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하고 실행을 시키면 프린트에 의해서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 있는 값도 리스트를 출력하라 하면 그대로 리스트 대괄호로 구분해서 대괄호 안에 콤마로 구분해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야식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야식 안에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를 넣어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리스트 안에는 문자열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대괄호로 표시하고요. 먹고 싶은 값을 작은 따옴표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닭발, 코다리, 치킨. 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프린터로 야식을 찍어보면 리스트가 잘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자열도 넣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자료형도 넣을 수 있는데요. 아래 음식 이름과 가격을 오더 리스트 안에 넣어라 라고 했어요. 오더라는 곳에다가 음식 이름과 가격을 같이 넣고 싶어요. 그럼 리스트는 여러 개의 자료형을 담을 수 있으니까 역시 대괄호를 하고요. 첫 번째 따옴표 안에는 음식 이름을 문자열로 놓고요. 그 뒤에는 가격을 넣어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에러 없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콤마로 구분해서 담을 수 있고요. 대괄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자료형도 넣을 수가 있는 것이 리스트입니다. 또 리스트 안에는 리스트를 담을 수 있는데요. 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리스트를 대괄호로 표시하고요. 각각의 리스트를 원소로 하기 때문에 대괄호로 리스트를 묶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치즈. 그리고 또 콤마하고 또 리스트를 넣고 싶으면 또 리스트 표시인 대괄호를 하고 A, B, C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괄 찍어보면은요, 이렇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면 2차원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대괄호가 겹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열을 리스트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문자열로 들어가 있는 것을 각각의 문자를 원소로 해서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리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를 리스트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괄호 안에 인수로 문자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리스트로 변경돼서 담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문자열 사이에 중간에 단어들 사이에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해서 리스트로 변환을 하고 싶다면 공백을 기준으로 쪼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A를 자, 공백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되죠. 그죠? A에 있는 문자를 분리를 해라. 분리를 하는데 뭘로?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해라 라고 했더니 공백을 기준으로 각각 단어들이 분리돼서 리스트 안에 담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스트를 생성할 때는 대괄호 안에 원서를 콤마로 구분해서 넣게 되면은 리스트가 생성이 되고요. 프린트 A해서 변수명만 적어주면 리스트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len이라는 함수를 써서 리스트 원소가 총 몇 개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이기 때문에 5라고 출력이 되고요. 이렇게 R에서 수행할 때 대괄호는 인덱스 연산자라 해서 모든 자료형에서 순서가 있는 자료형에 접근할 때는 전부 다 인덱스 연산자인 대괄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A 대괄호 0 하면 0번째 인덱스의 값을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우리가 인덱스를 순서를 가지는데 0번부터 가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1이 0번째에 있고요. 1, 2, 3, 4라는 인덱스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소를 출력하라 하는 거기 때문에 1이 출력이 될 거고요. 네 번째는 마지막 값이기 때문에 5가 출력이 되겠죠. 5라고 하면 더 이상 5번째 인덱스에는 값이 없죠. 그래서 인덱스 에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있을 때는 리스트 원소의 개수만큼의 M0에서부터 M-1까지의 원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내장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pend라는 함수는 리스트의 원서를 추가한 함수로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값이 하나가 출력이 되고요. short는 정렬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게 되고요. reverse true라고 하게 되면은 내림차순 정렬이 됩니다. 리버스라고 하면은 정렬과 상관없이 기존에 있는 리스트의 값이 역순으로 다시 배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리버스라고 하고요. 카운트는 어떤 값을 넣게 되면은 그 값이 리스트 안에 원소의 값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카운트입니다. 인덱스는요, 요 인수로 넘어온 것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인덱스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pend는 우리가 인수로 넘어온 값을 마지막에 추가해 준다 했죠. 오직 한 개의 자료만을 넣을 수 있습니다. A는 빈 리스트이고요. B는 문자열 3개, 문자 3개를 원소로 가지는 리스트입니다. 자, A 리스트의 원소 10을 추가해라. 그럼 패스를 지우고 우리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우리가 대상은 A죠. A.append 하고 10이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10을 A 리스트의 마지막 위치에다가 추가하게 되고요. B 리스트의 원소 D를 추가해라. 그러면 대상이 B니까 B.append 해서 문자 D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면은요. 자, A는 10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출력이 되고요. B는 A, B, C가 있었지만 D가 추가가 돼서 A, B, C, D가 출력이 됩니다.
다음은 append는 마지막에 추가됐다면 insert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한 개의 데이터만 추가할 수 있고요. A라는 리스트에 1, 2, 3, 4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위치에 3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에다가 인서트해라, 삽입해라. 어느 위치에다가 두 번째 인덱스에 3이라는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 0번, 1번, 2번째가 요 사이죠. 2와 4 사이 여기에 3을 추가하고 4는 뒤로 한 칸 밀리게 됩니다. 자, 다음은 A 리스트에 1, 2, 3, 4가 들어있습니다. 1, 2, 3, 4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인덱스에 0을 삽입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에 인서트 0번째, 첫 번째니까 0번째 인덱스에 0을 출력해라, 삽입해라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에 5를 추가해라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append를 이용하는 방법과 insert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 쉬운 방법 A. append 해서 5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위치에 0이 삽입이 됐고요. 마지막에 5가 삽입된 게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5를 삽입하는 것을 insert를 이용해서 한다면 A. insert 자, 0, 1, 2, 3이죠. 네 번째 위치에 5를 삽입해라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랬다면 똑같은 네 번째가 아니네요. 자, 0, 1, 2, 3, 4 0, 1, 2, 3, 4네요. 다섯 번째 위치라고 해야 되네요. 그죠? 다섯 번째 위치에 5를 삽입해라 라고 하면 마지막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서트를 이용해서도 마지막에 값을 추가할 수 있고요. 자, 방금처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죠. 삽입할 때 맨 마지막에. 그때는 append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원소를 입력을 인수로 넣어주게 되면 그 인수로 넘어온 값을 찾아서 삭제를 하는데요. 여러 개의 값이 있다면 첫 번째로 만나는 값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3을 삭제해라. 그럼 여기도 첫 번째도 3이 있고 마지막에도 3이 있죠. 그러면 첫 번째로 만나는 3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삭제할 대상의 리스트는 D죠. D에 있는 값을 삭제해라, remove 해라. 무엇을? 3을 이렇게 하면 첫 번째 3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삭제하는 방법에는 또 팝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그냥 삭제해버립니다. 값을 삭제해버리고 그 값을 반환하지 않는데요. 팝은 마지막 값을 삭제하고 그 값을 반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A.pop 하면은 4라는 값을 끄집어내서 반환을 하고 삭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A가 출력이 되고 마지막 값이 출력이 되고 삭제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팝은 마지막 값을 삭제 후 이 값을 반환을 하는 게 팝입니다. remove는 값을 찾아서 삭제하는 거고요. 팝은 마지막 값을 끄집어내서 반환을 하고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리스트의 위치를 뒤집는 겁니다. 자, A에 있는 리스트는 1, 4, 3, 2고요. A.reverse 하면은 안에 있는 값이 순서가 역순으로 다시 배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1, 4, 3, 2가 2, 3, 4, 1로 역순으로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verse는 뒤집는 역할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short는 정렬을 하는 거죠. 안에 있는 값을 정렬을 하는데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숫자일 때는 작은 것부터 출력을 하게 되고요. 문자열은 A, B, C, D 사전순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라는 리스트는 2로 4, 3, 2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고요. F에는 캐럴, 애플, 바나나라는 세 개의 단어가 들어있는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2.short 하면 2에 있는 리스트의 값을 정렬해라.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니까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F.short 하면은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전순으로 정렬이 돼서 애플, 바나나, 캐럿이라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름차순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내림차순 정렬을 해야 될 때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리버스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E라는 값이 똑같이 15432, 그다음 F도 똑같이 들어있을 경우에 쇼트 안쪽에다가 옵션으로 리버스 이꼴 true라고 주게 되면은 내림차순 정렬을 해줍니다. 자, 리스트에서는 원하는 곳의 값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원하는 구간의 값을 잘 나올 수도 있는데 원하는 위치의 값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인덱싱이라고 하고요.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는 인덱스가 0번부터 부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데이터 다이빙 하면은 이렇게 0번부터 값이 인덱스가 부여가 되고요. 순차적으로 0번부터 증가하는 인덱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끝에서부터 감소하는 음수 인덱스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0에서부터 3까지를 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이빙 같은 경우에 음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6까지 들어있는 데이터가 다이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덱스는 우리가 각각의 위치는 리스트는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인덱스는 인덱스 연산자가 대괄호라 했죠. 그죠? 인덱스는 특정 위치의 원소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괄호 안에 가지고 오고 싶은 인덱스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1 하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1인 2가 나오게 되죠. 자, 슬라이싱은 일부분을 잘라내는 건데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자를지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시작 인덱스 콜론 종료 인덱스를 쓸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은요, 베타에 2, 4, 6, 8, 10, 12, 14가 있을 때 0번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2 콜론 5 하면은 얘가 시작이고 2가 시작이고 5가 종료예요. 종료기 때문에 5는 포함하지 않고 4까지만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5, 번째에서 멈추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2니까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 여기가 2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 3, 4까지 오고 여기서 멈추니까 이렇게 3개의 데이터를 슬라이싱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플롯 안에 이렇게 4개의 가일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마지막 가일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막 가일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플롯에서 내가 마지막 데이터니까 음수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찍어보면은 이렇게 이게 아니죠. 얘가 아니고 찍는 거는 라스트 언더바 플롯 값을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마지막 값을 가져와서 이 변수에다 할당을 했죠. 그죠? 플롯 했더니 배하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애플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과를 빼고 이 3개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렇다면 플롯츠 자 1번부터 0번째 인덱스 값을 빼고 1부터 가져오면 되겠죠. 1 콜론 하고 끝을 생략하게 되면 종료를 생략하게 되면 끝까지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터로 찍어 볼게요. 이건 프린트로 찍고 프린트 노 애플 자, 하게 되면 바나나, 키위, 배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덱싱이라 하고요. 이거는 슬라이싱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과, 바나나, 망고, 배가 들어있을 때 마지막 값을 가져오는 거 아까 어떻게 한다 했죠? 플로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트로피칼 하면 뭐예요? 열대 과일을 뜻하는 거죠. 열대 과일은 바나나와 망고예요. 그럼 바나나와 망고를 가져오려면 중간에 있는 것을 슬라이싱 해야 되는 거죠. 플로츠 자, 바나나가 1번 인덱스에 있죠. 1에서부터 1, 2 가져와야 되죠. 3에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1 콜론 3 마지막 종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사과가 없다. 그러면 1부터 끝까지 가져오면 되죠. 그럼 플로츠
1에서부터 끝까지니까 이렇게 콜론 이렇게 하면 되죠. 혹은 직접 지정해주고 싶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니까 내가 3에서 끝까지 가져오니까 4에서 멈추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가 없어요. 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플루츠 처음에 값을 생략하면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가져오는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끝에 거 제외하고겠죠. 그죠? 배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배를 갖고 왔으니까 배하고 정확하게 잘 추출이 됐고요. 바나나와 망고 추출했을까? 바나나 망고 1:3 맞죠? 그 다음에 바나나 망고 배예요. 그러면 1:4에서 바나나 망고 배하고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배를 제외하고니까 처음부터 마지막 걸 제외해라 했으니까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4 대신에 생략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문자열 시퀀스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